인권덤제 2020 규칙과 운송인. 와, 이거 굉장히 설명 잘해주고 있는 거예요. 일단 이 부분을 좀 볼게요. 시그치, CPT, CIP. 요거는요, 어차피 본선 적재가 이루어진 시점에, 즉 본선 적재가 이루어진 시점에 즉 인도가 이루어지고 위험이 이전되니까 사실 크게 문제되지 않죠. 매수인 입장에서 뭐야? 아, 본선 적재 됐구나. 그 다음부터 매수인 내가 책임을 지면 되겠구나. 맞죠? 하지만 CPT, CIP에서 복합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즉 여러 명의 운송인이 개입하는 경우 언제 인도가 이루어지고 위험이 이전되는 것으로 볼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 인권덤제 2010에서는 뭐라 규정하고 있었어요? 뭐 매수인으로서는 아무런 그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초의 운송인한테 넘어갔을 때 인도가 이루어지고 위험이 이전되는 것으로 보며, 그래서 조금 뒷 단계에서 인도가 이루어지고 위험이 이전되길 원하면 합의하면 된다라고 했죠. 합의가 없으면은 최초의 운송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봤는데 이것 때문에 ICC가 이걸 처묵처묵한 겁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은요, 대부분 최초 운송인은 도로 운송 출애라가 픽업하러 오잖아요. 즉 도로 운송인이 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어디로 갑니까? 항구로 가서 선박. 사실 해상 운송인한테 넘겨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매수인의 입장에서 볼게요. 매수인의 입장에서 언제 인도가 이루어졌냐라고 보면은 요때 그래서 매도인이 요 출애라한테 넘겨준 시점에 인도가 이루어지고 최초의 운송인이 얘죠. 그래서 이제 매수인이 이때부터 위험을 부담한다라고 했을 때 매수인 얘 알아요? 그러니까 매수인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매수인이 아는 건 딱 하나입니다. 물품은 운송 중이다. 그리고 나는 위험을 부담해야 된다. 이거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애초에 요게, 자, 통운송을 굳이 제가 설명드릴 필요는 없죠. 복수의 운송인을 하나의 계약으로 묶어버리는 통운송. 이것이 통운송 계약이라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렇게 되면 사실 요 구간에서 이제 얘가 최초 운송인이 책임을 지면 되는 구조잖아요. 하지만 통운송이 아니라고 하면요. 통운송이 아니라고 하면 실제 운송인은 얘고요. 얘의 역할은 뭐예요? 그냥 실제 운송을 위해 전달해주는 역할밖에 없는 거죠. 이게 통운송이 아니라라고 하면 실제 운송을 이제 법적으로 실제 운송을 해상 운송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라의 역할은 뭐예요? 해상 운송인한테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 심지어 얘는 그냥 뭐예요? 운송인도 아니고 매도인의 대리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사고가 났어요. 근데 얘가 이제 운송인이 된 거야. 그러니까 얘한테 책임을 물으라면 얘가 최초의 운송인이니까. 근데 얘는 법적으로 운송 계약에 있어서 운송인이 아닐 수도 있죠. 그렇지만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얘한테 넘어간 시점에 인도가 이루어지고 위험이 이전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사고는 나고 위험이 이전됐는지 뭐예요? 매수인이 얘한테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야? 독박 쓰는 경우가 생겼다. 물론 이런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돌려받을 수는 있지만 운송인한테 뭔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즉 자기가 위험은 부담했지만 뭐예요? 구상권이 적절히 이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최초의 운송인이라는 개념 때문에. 이해하신 거 맞죠? 아, 물론 생각해보면 문제가 없는데 ICC가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통운송이라고 하면 뭐 그냥 전혀 상관이 없지만 독립된 운송인이라면 얘는 운송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냥 전달해주는 역할인데 뭐예요? 위험은 얘한테 이전됐고. 그럼 뭐예요? 얘는 쟤한테 청구해야 되나? 뭐 이런 거 있죠. 그럼 누구한테 청구해야 되는지가 불명확해지는 거죠. 이런 문제. 그러면서 이제 또 잘 보세요. 해상 운송인과 매수인은 또 법적인 관계가 없잖아요. 시의 규칙은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용을 내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요, 이런저런 상황을 다 고려해 봤을 때 매수인이 적절히 구상권을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특히 이게 최초의 운송인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실제 책임 운송인은 해상 운송인인데 왜 출애라에서 인도를 위험이 이전된 것으로 보느냐. 그래서 계속 2010에서도 강조한 건 그거예요. 그래서 당사자가 합의하는 게 맞다라는 거. 대부분 얘로 합의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 뒤에 항공기. 뭐 좀 책임 있는 운송인으로 합의하는 게 맞지. 사실 출애라는 사실 이런 그 전 운송 계약에 있어 크게 운송인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2010에서는 단순히 최초의 운송인이라고만 했지만 이게 너무 매수인한테 가혹한 결과를 낳았다는 거죠.